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여름 하늘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 3년 만에 개장을 앞둔 수영장 막바지 이제 보수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가 함께 있습니다. 거의 한 폭의 그림인데요, 쫙 보시면 너무 이쁘죠. 랜드로버에는 레인지로버하고 디스커버리가 대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레인지로버 중에서도 파생 모델이 한 3가지 있죠. 좀 큰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바로 요 벨라,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이보크, 요렇게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요 벨라에는 또 3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장 낮은 게 P250, 그 다음에 P400의 2가지 트림을 갖고 있습니다. 요 모델은 제일 최상위 모델인 P400 HSE 모델입니다. 가솔린 트윈터보고요. 400마력을 내고 토크는 57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400마력에다가 57 토크면은 쭉쭉 나가는, 엄청나죠. 디자인 좀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매끈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철판과 철판 사이에 그 이격 상태를 용납을 하지 않아요. 너무 이쁘고,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곳곳에 밑바닥도 너무 이렇게 이쁘고, 레이더,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부분도 곳곳에다가 잘 넣었습니다. 이걸 플라스틱, 이게 다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상태의 이제 도장 상태가 진짜 매끈해요. 그래서 골드 컬러도 각종 포인트로 넣었고요. 다만 이제 연비가 8.9라는 거, 이런 부분만 좀 감안을 하시면, 타이어는 21인치 거대합니다. 265에 21인치. 저 블랙에 휠, 저 살이 진짜 무광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400마력이다 보니까 진짜 석유도 잘 써야죠. 디스크도 굉장히 크고요. 진짜 라인이 쭉쭉 빠지고, 이쪽에 포인트, 이게 옆쪽에다가 넣는 요 포인트는 랜드로버가 거의 사실 전면 특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쭉 빠지는, 잠가버리면 쏙 들어가고 그런 모델입니다. 최고의 포인트는 바로 엉덩이죠. 얘는 진짜 잘 빠지기도 잘 빠졌지만, 엉덩이가 힙업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힙업이 싹 위로 올라가 가지고 뒤에서 바라보면, 또는 뒤에서 야간에 싹 따라가 봤는데, 진짜 라이트 그 색감 자체도 약간 틴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레인지로버 벨라 중에서 가장 높은 모델 P400의 HSE. P는 가솔린, D는 디젤. 근데 이제 랜드로버는 디젤을 이제 앞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쪽에 제가 개방을 다 해놨더니 위쪽에 개방감이 쫙, 그리고 이쪽에는 홈을 쏙 들어갔고, 홈이 뚫려 있어요, 양쪽으로. BMW X4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처럼. 한번 위쪽도 한번 보실까요? 뒤쪽을 한번 보시면은 트렁크가 대각선으로 골프백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고, 근데 보니까 전동 2열 시트 접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쓸데없이 이런 거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고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보시면은, 앞쪽에서 열고 보시면 생각보다 무릎 공간이 아주 넓은 건 아닌데요. 이게 4m 80인데 전장이 산타페하고 같은, 그리고 겉에 볼 때는 이게 매끈하게 잘 빠져서 산타페보다 커 보이고, 휠베이스도 산타페보다 훨씬 큰데도 이렇게 조금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실내 공간. 그리고 이걸 이렇게 손으로 다 당겨야 한다는 거. 그리고 풀플랫이 안 되고 한 3, 4, 5cm 정도 높이의 격차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손으로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버튼에 전동 살짝 앞뒤로 오는 리클라이닝만 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랜드로버 특유의 그 실내 디자인입니다. 약간 밋밋하면서도 심플하고 이쁘고, 오른쪽에 조수석 쪽은 약간 밋밋해요. 앞쪽을 바라봤을 때
쭉 저 면적을 센터 면적을 조금 넓게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나머지는 21년형, 여기 21년형인데요 싹 핸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개방감 엄청 크고요. 개방감이 끝까지 쫙 돼 있는데 열리는 건 하프만, 하프 글라스만 오픈이 됩니다.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단점을 찾아라. 열선 시트, 2열은 열선만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 디자인이 너무 이쁘니까. 그리고 저 도어 쪽에 올라간 거 보세요. 역시 중동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차형, 전통 마차형 쫙 다 높아 가지고 최대한 몸을 좀 감추고 얼굴만 보이도록 하라 라는 식의 높은. 그래도 저쪽에 이제 아래 창문 오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저 위쪽에 올라갔을 그런 모델들은 사실 굉장히 낯설기고, 뭐 좀 올려서 창문 오리내리기 버튼 만지기가 저 위쪽에 달려 있어서 그랬는데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 있습니다. 정말 단정하고 심플하고 고급성, 그 다음에 디자인, 여기에서는 진짜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따라오기 어려운 뭐 그런 레인지로버 벨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타보시죠. 네,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부드럽고 아주 묵직하게 잘 달려갑니다. 요게 엔진의 성향이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르죠. 직렬 6기통, V6는 좀 많이 타봤어도 직렬 6기통은 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직렬 6기통에 3000cc 가솔린 터보니까 아주 묵직하고, 그리고 요 무게에 딱 맞아요. 요게 2.2톤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의 이 역할은 정말 타면 탈수록 진짜 예술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은 이 완만하게 돌아가는 커브길, 그 다음에 쿵탕쿵탕 거리는 오프로드에서의 이런 그 길들, 이런 것들에서 아주 잘 잡아줘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그냥 느낌에는 한 0.001초 만에 높낮이를 바로 계산을 해서 반대쪽에다가 서스펜션에다가 딱 버팀목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목표는 수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SUV 하면은 좀 타기 싫어했던 분들이 좀 울렁울렁거리고 꿀렁거리고 좌우로 좀 롤링, 피칭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최신형 2021년형인데 2021년형이 지금 최신형이에요. 그리고 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렇게 핸들 좀 바뀌었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오프로드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씩 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늑하고, 또 한 4m 75, 77 요 정도의 길인데도 차가 묵직해 보이고 커 보이고, 높이는 좀 높고, 그래서 도심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숄더 부분이 대부분 높잖아요. 지금 야간 터널에 들어왔더니 앰비언트 라이트가 별로 없는 게 좀 약간의 흠, 여기다가 이제 조명도 싹 좀 달아주면 훨씬 더 이뻤을 텐데.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고 첨단 장치가 다 돼 있고, 지금 T맵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T맵이, 랜드로버에도 T맵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순간 가속력도 상당히 좋고, 2180kg 정도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가속력도 그러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게 좌우에 딱 수평을 지속적으로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꽉 잡아주고, 진짜 놀러 갈 때, 또 이제 한여름에 이제 휴가철 착 놀러 가면 진짜 최고의 차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가격은 1억 1,400만원. 근데 이제 400마력의 힘과 56토크, 그리고 뭐 연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연비가 100km당 리터 수로 나오는데 지금 12.1 찍히니까
리터당으로 따지면은 한 9 정도 9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옛날에 랜드로버가 한 4, 5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연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듬직하고 무엇보다, 그리고 장거리에서도 아주 편안하고, 다만 뒤에 2열 쪽이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넉넉한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넓지가 않아요. 휠베이스가 2m 80을 훌쩍 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열이 약간 좁은 데는 아마 트렁크 넓이 쪽에다가 좀 많이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박이나 캠핑 이런 데는 랜드로버만 한 게 없죠. 진짜 쿵턱쿵턱 오지도 올라가고, 게다가 이렇게 온로드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완전히 수평을 지속적으로 잡아줘요. 더 이상 뭘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편안하고, 브레이크도 상당히 괜찮고, 이 브레이크 아까 디스크를 보셨지만 디스크 용량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타이어도 지금 21인치 쓰고 있는데요, 21인치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속에 있어서는 또 끝까지 밟아보면 5500rpm까지 딱 써보고, 그 다음에 50km로 쭉 내려보고,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괜찮고요. 80km. 그러니까 편안하고, 나갈 때는 훅훅 잘 나가고, 제로백이 5.5초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을 다 한 거죠. 고루 붙네요. 고루. 가속이 어떤 시점에서 터보가 터지는 시점에 훅 쳐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뭐 람보르기니, 우르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쭉 올려줘요. 쭉 하면서 완만한 곡선,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과거에는 터빈이 터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짜릿하고 그 순간에 팍팍 튀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쑥, 옛날에는 이렇게 가다가 푹 올라갔다면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속도를 올려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탁 올려주면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고 있고, 소리로 좀 알려주네요. 속도를 좀 높이니까 소리로 차선 넘어가는 걸 딱 잡아주는데요. 중저속에서는 이거 안 잡아주고 그냥 쑥쑥 넘어갔거든요, 차선을. 근데 약간 고속으로 올리니까 소리를 내면서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잡아주네요. 이게 좀 속도를 높여야 제대로 좀 잡아주네요. 스티어링을 잡아주세요 라고 신호가 나오고요. 자, 차체를 오프로드용으로 딱 올려놓고 조금 이렇게 돌리고 완전히 올려놓고, 한번 이쪽이 완전히 고바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쑥 해서 와, 진짜 높은 곳인데요. 오 각도가 야, 여긴 겨울에는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상시 4륜 아니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딱 해서 지금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림상으로 딱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에는 이제 내리막 제어를 누르고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브레이크하고 악셀 페달에서 완전히 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희한한 모양이 나오네요. 지금 내려가는 게 SW 201도라고 나오고, 그리고 차체를 약간 올릴 수 있는데 올리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쪽에는 또 야, 이런 것들을 또 타고 계시네요. 대박이십니다. 이 산골짜기까지 오셔갖고 이게 아주 든든하게 13, 10,
5 정도 사이에서 쭉 내려면 이게 이제 완전 고박이 있잖아요. 차가 진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이게 아주 믿음직스럽게 잘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세워놓고 한번 좀 차체를 올려볼까요? 차체가 쓱 올라갑니다 지금. 아 진짜 또 이런 장면을 또 보게 되네요. 여기서 쭉 타고 곳곳으로 이쪽이 코스군요. 이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이게? 야, 이 더운 날 또 이 젊은 분들은 완전히 다르네요. 오늘 벨라 너무 잘 탔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차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